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탁 공매 물건이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일산 서구 가자동에 있는 네이처 빌딩 23개 호실 상가 물건입니다. 2개 호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호실이 1관, 2관으로 전부 골프 연습장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우선 수익자가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명도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얘기가 잘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그 집행 이전에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임장 다녀와 봤습니다. 입지 및 배후 수요, 구구절절한 얘기들 많죠. 이 지역을 아시는 분이나 뭐 지도를 보고도 눈치가 빠르시거나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여기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죠. 항아리 상권의 장점은 이 상권에 업다운이 없죠. 안정적입니다. 이 안정적인 게 제가 보기엔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 물건으로 보시면 뭐 높은 전용률 뭐 중요합니까? 뭐 그냥 나와 있는 게 이 초록색으로 된 이 1호부터 11호,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이 두 호실은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카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1관이고 이게 2관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모습이고,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고 1, 2종 근생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사용 승인일은 21년 1월, 5년차, 6년차 접어든 물건이죠. 물건 개요 보시면 이 101호부터 111호까지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뭐 전용률이나 공급 면적, 전용 면적 한번 보시면 뭐 10평이 안 되는 거에서부터 약 20평 가까이 되는 물건까지 섞여 있고, 나머지 16호에서 25호까지 2관으로 똑같이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 1차 때 이렇게 하겠대요. 7차 때도 이렇게 하겠대고 10% 단위로 뭐 차감을 하겠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 지금 전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 계약 가능 상태입니다. 공고문 내용 중에 복사 붙여넣기죠. 매각 대금 10%, 낙찰후 5영업일 내에 뭐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30일인 경우도 있죠.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서 중요 사항이죠. 명도 책임, 매수자 네가 해라, 제세 공과금, 뭐 관리비 매수자가 부담해라, 현황 확인 잘 해보고 담보 책임, 신탁사는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공고문에 써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그냥 원칙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뭐 세금을 받더니 당해세는 실무상 뭐 우선 수익자나 수탁자가 납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이 아닌 변경된 조건일 뿐이지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지레짐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투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저도 한번 넣어봤어요. 현장 답사, 공부 연락, 수익률 분석 한번 잘 해보자. 이거 강의하는 개나 소나 이 똑같은 얘기로 한 5, 6번씩 잡아먹길래 그냥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후면 5개 주차장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가 1관, 이쪽이 2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층부터 4층은 우선 수익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QED 골프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어 보이죠. 이쪽이 후면이고 아까 전면이 101호부터 시작하니까 평수가 꽤 됩니다. 이거 네이버에 업체 정보 찾아보시면 내부 인테리어 볼 수 있는데, 제가 임장해서 들어가서 봤을 때 그 내부 인테리어에서 이 QED 이 골프 시설만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부탁드렸던 부분도 이 인테리어 부분을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도 집행을 하면서 했는데 얘기가 잘 된 모양입니다. 이 측면 쪽 2관 쪽으로 와서 본 모습이고요. 이쪽이 2관이고 이 지도를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 이 주변으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서 1층 상가, 그 다음에 지상층에는 뭐 주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그만 뭐 3층짜리 상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뭉쳐 있죠. 조그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항아리죠. 전면에서 보이는
시원한 논, 밭, 뷰. 좀 외진 느낌은 들어요. 입찰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수의계약 상태니까 입찰을 급하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 없으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부담되면 안 하시면 되고,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안 하시면 됩니다. 이 경매를 하시다 보면 이상한 습관 같은 게 생기죠. 뭘 보고 있으면 전혀 관심 없던 물건인데 보고 있다가 유찰이 계속돼서 금액이 엄청 저렴해지면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 꼼꼼히 하셔요. 본인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수의계약을 해야 되냐, 안 하시면 됩니다. 신탁 공매에 제가 장점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탁 공매나 경매나 모두 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매, 경매, 신탁 공매에 항상 정해준 가격이 있죠. 뭐 최저가 얼마에서 경매는 30% 저감되고 뭐 또 3회차 들어가고 뭐 이런, 공매는 이렇게 하겠다, 신탁 공매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정해준 기준이 있는데, 이 공매와 경매는 이 기준에 대한 조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탁 공매는 1회차에서 끝나서 수의계약인 이 물건을 뒤로 8회차를 만들 수도 있고 9회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우선 수익자한테 네가 받을 채권을 얼마까지 포기할 수 있냐라는 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건의 변경인 겁니다. 얘 우선 수익자가 계속 유찰된 물건을, 채권을 전부 회수하겠다 100%? 누가 합니까? 아파트 아닌 이상. 아파트 제외하고는 안 합니다. 은행이 뭐 짱구입니까?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현금입니다. 이 아파트를 신탁 공매에 붙였다고 한들, 경쟁이 적은 공매로 나왔다 한들 경매보다 밑도 끝도 없는 가격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이거 다 약파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결국은 언제 입찰하냐? 마음에 들 때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 때. 누구에 떠밀려서 아니고 마음에 들 때, 그 금액이 내가 이해가 될 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걸로 3억 떨어졌어요, 3억 벌어가세요, 개소리 하는 거니까 다 일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신탁이라는 구조를 보시면 위탁자가 있죠.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신탁 회사죠. 3자 간의 관계로 우선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 우선 수익자는 은행입니다. 여기서 선배님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수탁자는 이 신탁 공매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금액을 조절할 권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차를 바꿀 권한도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이 우선 수익자인 은행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탁자는 권한이 있을까요? 빚도 못 갖고 있는데 무슨 권한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도 결국은 우선 수익자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신탁 공매 물건인데 6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카톡 내용을 줄줄이 하고, 저는 신탁 공매 강의에 특별한 뭐가 있다, 대단한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카톡 내용인 즉슨 뭐냐면, 카톡의 당사자한테 물어보죠. 이 6억 5천 밑으로 안 되냐? 그랬더니 당사자가 얼마면 되겠냐라고 역으로 물어보면서 이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현금입니다. 은행인 우선 수익자가 이 아파트를 신탁 공매에 넘기면서 본인의 채권을 포기할까요? 안 합니다. 이 카톡을 신탁 회사하고 해서 이 금액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권한도 아무것도 없다고. 신탁 회사는 그냥 명의 대여자예요. 명의 대여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탁 회사에 카톡을 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도 없죠. 그럼 이 카톡은 누구하고 했을까요? AMC하고 한 겁니다. 우선 수익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이 AMC하고 카톡한 내용입니다. 이 AMC는 이 현금인 아파트를 얼마까지 원하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채권이 1억이면 1억을 다 주고 AMC가 이걸 사왔겠습니까? 얘네가 가지고 오는 아파트의 금액이 70%라고 치면 얘네는 7천 주고 사봤습니다. 7천 위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겠죠.
신탁 구매가 보면은 120%부터 1차가 시작하기도 하고 1억 9천 정도 되는 빌라가 뭐 2억 5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간평이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평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럼 AMC가 정해놓은 유찰되기 전에 최저 입찰가들이 시세와 부합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조건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우선 수익자한테 니네가 채권을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쪽에서 카톡한 내용은 이 AMC에게 니네가 얼마에 사왔으니까 너네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니네 얼마만 남기고 우리한테 해줄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뭐가 틀린지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탁 공매에서 모든 권한은 우선 수익자가 있다. 근데 왜 AMC가 나섰냐? 얘한테 채권을 사와서 그렇다. 얘네는 사온 금액 이상의 마진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너네한테 니네 채권을 몇 프로까지 포기할 수 있냐? 이 채권을 몇 프로까지 포기할 거며, 세금을 니네가 부담할 거며, 관리비를 니네가 부담할 수 있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로 또 말이 길어졌는데, 구경하세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 야, 이런 거 있구나.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고, 계속 보다 보면 뭐 조금씩은 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